안녕하세요, 미럼판다입니다. 요새 날이 계속해서 춥네요. 저는 거의 실내에 있어서 몸은 따뜻한데 배송 떠나는 미럼들을 생각하면 참 떨립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도 미럼 사육 팁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럼 사업은 농업으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농업과는 크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적 작은 면적에서 대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위로 쌓아 올려 사육을 한다는 점인데요.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생각이 나네요. 아파트는 좁은 땅에 특화된 효율적인 주택인데요. 자, 이렇게 미럼 농장에도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미럼들만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바로 사육 선반입니다. 미럼 농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아이템이죠. 사육 선반의 재질로는 보통 목재, 각파이프, 420 앵글을 많이 써요. 목재는 무겁고 부식의 우려가 있어서 패스했고요. 각파이프는 제가 용접을 못해서 패스. 자, 마지막으로 420 앵글입니다. 단순하게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는 방식이라 조립 및 분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크기, 즉 선반의 규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전 영상에서 사육통을 기준으로 다른 사육 장비들을 맞추라 했었죠. 사육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정해주세요. 합판 등의 부자재로 층마다 바닥을 만들어서 사육통을 얹을 건지, 아니면 사육통의 하단만 쏙 들어가고 상단에서 걸리게 해서 걸칠 건지를 먼저 결정해 주셔야 돼요. 이걸 먼저 결정해 주시고 나면 세로 사이즈를 정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참고로 후자를 택했는데 초기 비용은 많이 절약되지만 일할 때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바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재는 걸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합판만 부착해서 얹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세로 사이즈는 선택의 폭이 좁아요.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40에서 45에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가로 사이즈는 선반 하나에 몇 개의 사육통을 올릴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있어 기준으로 하면 좋은 요소는 사육장의 면적 및 모양입니다. 사육장 내부에서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버려지는 공간이 없게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사육 선반을 배치하고 싶다 하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그럼 그 기준 플러스 사육통 가로 사이즈 곱하기 알파로 계산해서 가로 사이즈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높이입니다. 높이는 우선 하나의 층을 몇으로 할 건지부터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생각해보니 정답이 없는 듯해요. 제가 몇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사육통이 딱 들어갈 정도의 높이. 장점, 밀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대규모 사육에 있어 공간 확보에 용이함. 단점, 사육 현황 파악이 어렵다. 또한 야채급여, 밀기율 보충 시 일일이 꺼내야 하는 노가다가 필요함. 2. 사육통을 넣고 그 위로 손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높이. 장점, 야채를 급여하기 용이하며 허리를 숙였을 때 눈높이까지는 어느 정도 사육 현황 파악이 된다. 단점, 허리를 숙였을 때 눈높이 아래는 사육 현황 파악이 어렵다. 밀기율 보충 시에는 꺼내야 한다. 3. 사육통을 넣고 손이 2개 정도 들어가는 높이. 장점, 야채급여, 밀기율 보충이 편하다. 넓은 시야 확보로 사육 현황 파악이 좋다. 급할 때는 사육통을 이중으로 겹쳐 사용하는 등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점, 비교적 층수가 몇 개 안 돼서 공간 낭비가 심하다. 또한 층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늘면 사육 선반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되며 관리 면적이 넓어진 만큼 온습도 관리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두 제 주관적인 생각들입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제 얘기는 참고만 하셔서 높이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육 선반의 규격이 정해지면 이제 뭘 결정해야 할까요? 바로 몇 개를 만들지입니다. 아까 사육장 면적 기준으로 가로 사이즈 결정하시라 말씀드렸죠? 이때 대충 몇 개의 선반이 배치될지 결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정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사육장 내부를 대충 종이에 그려주세요. 사각형으로. 그리고 구역을 나눠주세요. 1. 산란구역, 2. 번데기구역, 3. 밀웜 성장구역. 그리고 각 구역에 몇 개의 선반을 배치할 건지 배치도를 그려보세요. 그럼 대충 몇 개의 선반이 필요한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맺으면 답답한 부분이 생길 거라 생각이 돼요. 산란구역과 번데기구역에 몇 개의 선반을 배치하는 게 적당한 거지?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답은 없지만 가이드라인을 드리자면 일단 30평 사육장에 사육통으로 기준해서 산란구역에 사육통 20개, 번데기구역에 사육통 30개, 나머지는 성장구역에 몰빵 이렇게 배분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구역마다 가벽 같은 거 설치해서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온습도 유지하기 위한 시설만 복잡해지고 나중에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성장입니다. 판로가 탄탄하게 잘 만들어지면 매출이 점점 상승할 텐데 이때 필연적으로 산란구역과 번데기구역은 서서히 넓어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벽이 있다? 아마 직접 부수게 되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벽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공간의 구분은 매출 상승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다면 뜨끈뜨끈하게 갓 나온 사육 선반들이 사육장 내부에 보기 좋게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맺음 할 텐데 저는 특별히 운영법에 대해 약간의 꿀팁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전에 구역별로 선반을 배치했어요. 그런데 이 구역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바로 고정과 유동입니다. 산란과 번데기 구역은 고정에 속합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거의 움직일 일이 없어요. 하지만 밀엄 성장구역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신규 알을 받으면 성장구역으로 들어가고 성장을 마치고 출할 때가 오면 그 구역에서 나가게 되죠. 이처럼 매주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서 이 구역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앞자리에 있던 밀엄들이 성장을 마치고 출하하게 되어 성장구역에서 모두 나가 선반이 하나 비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빈자리는 어떻게 메꿔야 할까요? 저는 처음엔 밀어내기식으로 사육통을 모조리 옮겼습니다. 사실 이때는 사육량도 얼마 안 돼서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양이 많아지니까 엄청난 노가다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힘든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나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아주 극혐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했어요. 그 결과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선반을 통째로 옮기는 겁니다. 전체적인 성장구역의 선반들을 직렬이 아닌 두 개의 병렬로 배치하고 1번 병렬 라인에서 빈 선반이 나오면 2번 병렬 라인 후면으로 옮기고 2번 병렬 라인 첫째 선반이 1번 병렬 라인 후면으로 가는 겁니다. 뭔가 복잡하죠? 설명은 그러한데 결과적으로 선반 두 개만 옮기면 해결이 되었어요. 사육통 일일이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용량을 더욱 늘리게 되었는데 이때 선반을 리모델링 했어요. 기존 각 층층에 하나의 층씩을 더 만들어서 밀도를 올렸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선반의 무게는 성인 둘이서도 들기 버거운 상태가 되었어요. 선반에 바퀴를 달까? 바닥에 레일을 설치할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힘든 게 싫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계단이 처음 발명되었을 땐 엄청난 발명품이었겠지만 이것조차도 힘들어서 싫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밀업농장을 하게 되시면 힘든 노동에 당연하게 익숙해지지 마세요. 몸만 힘듭니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셔서 극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이 또 옆으로 샜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의 운영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라인이 출하되어 비었다면 신규 알들은 그냥 이 빈자리에 넣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2번 라인이 빌 것이고 또 신규 알들을 그 빈자리에 채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는 인위적으로 밀엄이 가장 큰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 위해 사람이 계속해서 움직였던 건데 이번 방법은 출하를 앞둔 밀엄 라인이 오늘은 1번이었지만 며칠 뒤에는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고안해내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건데 그동안 노동했던 시간 대비 기쁨이 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는 벌써 이렇게 하시거나 더 좋은 방법을 이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꿀팁인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똑같이 고생했을 누군가님에게 이 영상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노하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